김서방 밤마다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던데? 아내가 아직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847년 겨울이었어요. 그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45쯤 됐을 거예요. 평범한 농사꾼이었죠. 김서방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석 달 전에요. 아내 이름은 순이었어요. 43세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은 없었어요. 둘이서 평생 살아온 부부였죠. 순이가 죽고 나서 김서방은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멍하니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일도 안 하고요. 그냥 방 안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김서방이 뒤따라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2달째 되는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마다 김서방 집 부엌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뚝딱뚝딱 도마 소리였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났고요. 누가 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신기해서 담 너머로 살짝 들여다봤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고 밥상이 차려져 있었거든요. 김치, 나물, 된장국까지 말끔하게요. 할머니가 더 놀란 건 김서방이 그 밥상 앞에 앉아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밥상이 2개였거든요. 하나는 김서방 앞에 있었고 하나는 건너편에 놓여 있었어요. 빈자리예요. 김서방이 혼자 앉아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오늘은 김치가 잘 익었구나.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빈자리는 죽은 순이 자리였거든요.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김서방이 이상해졌다고 죽은 아내한테 밥을 차려주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요. 어떤 사람은 무당을 불러야 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정확히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죠. 불을 지폈어요.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준비했어요. 김치를 썰고 나물을 무치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밥상 2개를 차렸죠. 똑같이요. 그리고 한 상은 자기 앞에, 한 상은 건너편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순이야, 밥 먹자. 김서방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건너편 빈자리를 보면서요. 중간중간 말도 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 김치가 짜지 않니? 내일은 장에 가야겠어. 마치 살아있는 사람한테 말하듯이요. 밥을 다 먹으면 2 밥상을 다 치웠습니다. 그릇을 씻고 부엌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일을 나갔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이상하게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김서방이 미쳤든 말든 남한테 피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선비가 있었어요. 젊은 선비였는데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낙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비가 김서방 얘기를 들었어요. 흥미로워했죠. 그래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김서방 집으로요. 때마침 아침 먹을 시간이었어요. 선비가 문 앞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김서방이 밥상 2개를 놓고 앉아 있었어요. 건너편 빈자리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오늘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선비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로운 거였어요. 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서방님. 김서방이 돌아봤어요. 선비가 들어가서 절을 했습니다. 혹시 아침 같이 먹어도 되겠습니까? 김서방이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비가 앉았습니다. 빈자리예요. 순이 자리였죠. 김서방이 움찔했어요. 선비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자리로 옮겨야. 김서방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순이도 손님 대접하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2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선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김서방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순이가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선비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사모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석 달 전입니다. 아드님이나 따님은 없습니다. 평생 둘이서만 살았어요. 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하시는군요. 김서방이 밥그릇을 내려다 봤어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합니다. 선비가 말했어요. 미친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거죠.
김서방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순이 없이는 못 삽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순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선비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밥상을 2개 차리시는 겁니까? 김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상을 차리면 순이가 옆에 있는 것 같거든요. 말을 걸면 대답하는 것 같고요. 선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마저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선비가 일어서려는데 김서방이 말했습니다. 선비님, 네? 제가 미쳤습니까? 선비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서방님은 정상입니다. 다만 선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모님은 이미 떠나셨습니다. 서방님이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김서방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가 없어요. 선비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절을 하고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선비는 자주 김서방을 찾아갔습니다. 가끔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순이 자리에 앉아서요. 김서방은 선비가 올 때마다 조금씩 말이 많아졌습니다. 순이 얘기를 했어요. 순이는 웃는 게 예뻤어요. 목소리도 좋았고요.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선비가 들어줬어요. 그냥 조용히요. 우리는 스물에 혼인했습니다. 중매였어요. 처음엔 서로 낯설었죠. 김서방이 웃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편했어요. 순이가 밥을 해주는데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먹게 됐어요. 그렇게 23년을 살았습니다. 선비가 물었습니다. 행복하셨습니까? 김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다만 김서방이 목이 메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게 순이한테 미안했어요. 제 탓인지 순이 탓인지 모르겠지만 순이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둘이 사는 것도 좋다고 했어요. 선비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셨네요. 김서방이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김서방은 여전히 매일 밥상 2개를 차렸어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 우는 날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순이야, 오늘 꽃이 폈어. 너가 좋아하던 진달래야. 같이 보러 가자. 김서방은 혼자 산에 갔습니다. 진달래를 보러요. 그리고 한 송이를 꺾어서 집에 가져왔어요. 순이 밥상 앞에 놓았습니다. 예쁘지? 선비가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김서방이 변하고 있었거든요. 미쳐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비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김서방이 한참을 생각했어요.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했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매일 밥을 챙겨 드시는군요. 김서방이 웃었습니다. 순이 말을 안 들으면 혼날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그날 밤 김서방은 꿈을 꿨습니다. 순이가 나타났어요. 꿈속에서 순이는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병들기 전 모습이었죠. 순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김서방이 물었습니다. 뭐가? 매일 밥 차려주셔서요. 김서방이 울먹였어요. 당연한 거지.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젠 괜찮아요. 그만하셔도 돼요. 김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는 계속 할 거야. 순이가 웃었어요. 알아요. 여보 성격 제가 아는데. 하지만 순이가 김서방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미 떠났어요. 여보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김서방이 울었어요. 놓을 수가 없어. 순이가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놓으셔도 돼요. 저는 여보 마음속에 있어요. 밥상에 있는 게 아니라요. 김서방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밥은 혼자 드셔도 돼요. 대신 순이가 웃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제 걱정 안 하게요. 그게 저한테 효도예요. 김서방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이야. 순이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평생 행복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김서방이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김서방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평소처럼요. 불을 지폈습니다. 쌀을 씻고 밥을 지었어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밥상을 하나만 차렸습니다. 자기 앞에만요. 건너편은 비워뒀어요. 김서방은 혼자 앉았습니다. 한참을 밥그릇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 혼자 먹는다. 미안해. 젓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삼켰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맛있어, 순이야.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 김서방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서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순이가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밥상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요. 그날 이후로 김서방은 밥상을 하나만 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드디어 정신 차렸다고요. 하지만 선비는 알았습니다. 김서방이 정신 차린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로 순이를 보내드린 거라는 걸요. 선비가 찾아갔습니다. 김서방이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서방님. 김서방이 웃으면서 맞았습니다. 오셨습니까? 밥 드셨어요? 선비가 고개를 저었어요. 김서방이 밥상을 하나 더 차려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선비가 물었습니다. 이젠 괜찮으십니까? 김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순이가 허락했습니다. 꿈에서요. 선비가 웃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김서방이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순이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밥상에 앉혀놓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선비가 숙연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사모님은 서방님 안에 계십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치우면서 김서방이 말했어요. 선비님. 네? 고맙습니다. 제가 뭘? 김서방이 웃었어요. 순이 자리에 앉아주셔서요. 덕분에 순이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선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김서방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선비님이 그 자리에 앉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순이 자리는 빈자리가 아니라는 걸요. 누구든 앉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걸요. 선비가 이해했습니다. 김서방이 순이를 밥상에서 내려놓은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더 넓은 곳에 모신 거였어요. 마음속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괜찮은 거였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김서방은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침에 혼자 밥을 먹고 일을 나가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가끔 선비가 찾아왔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김서방이 매일 아침 밥을 먹기 전에 짧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순이야,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서요. 잘 먹었습니다, 순이야.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김서방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밥상이 아니라 마음속에요. 선비는 그해 가을에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떠나기 전에 김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저 이제 떠납니다. 김서방이 아쉬워했어요. 벌써 가십니까? 네, 할 일이 있어서요. 김서방이 마지막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선비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뭘? 선비가 웃었어요. 사랑이 뭔지요? 김서방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선비가 설명했어요. 저는 책에서만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서방님한테서 진짜 사랑을 봤어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김서방이 부끄러워했어요. 제가 그런 대단한 사람은? 선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사모님을 사랑하면서도 보내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김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선비가 떠난 뒤 김서방은 계속 혼자 살았습니다. 10년이 흘렀어요. 김서방은 55이 됐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여전히 혼자 밥을 먹었어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요. 그리고 여전히 말했습니다. 순이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순이야.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을 존경했어요. 혼자서도 잘 살아가니까요.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김서방, 재혼 생각 없으십니까? 김서방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미 아내가 있는데 무슨 재혼을 합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죠. 순이는 10년 전에 죽었는데요.
하지만 김서방한테는 순이가 여전히 옆에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요. 그래서 외롭지 않았어요.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김서방은 65이 됐어요.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이 쓰러졌어요. 이웃 사람들이 발견해서 방으로 옮겼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별 소용없었어요. 늙고 병들어서 그냥 죽어가는 거였거든요. 김서방은 사흘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거의 밥도 못 먹고요. 마지막 날 아침 김서방이 눈을 떴어요. 이웃 할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서방 정신 드십니까? 김서방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네,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김서방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만. 할머니가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줬어요. 김서방이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맛있습니다. 순이가 해준 것 같아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김서방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잘 먹었어. 이제 내가 갈게.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김서방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관을 들어 올리는데 이상하게 가벼웠거든요. 사람들이 이상해했죠. 그런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순이가 같이 들어주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서방과 순이는 평생 함께였으니까요. 죽어서도 함께일 거라고요. 김서방을 순이 옆에 묻었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만난 거죠.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어요. 거기 이렇게 새겼습니다. 김서방과 순이 평생 함께, 영원히 함께. 그날 밤 마을 사람 하나가 그 무덤 앞을 지나갔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밥상 앞에서요. 함께 밥을 먹고 있었대요. 웃으면서요. 사람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확신했어요. 김서방과 순이가 정말 함께 있었다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김서방이 매일 밥상을 2개 차린 건 미친 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었을까요? 저는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이를 잊지 않으려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밥상을 하나만 차린 건 순이를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한 거였어요. 밥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모신 거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사람이 있나요? 그리워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나요? 아니면 보내드렸나요? 둘 다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다만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밥상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보내드리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요. 김서방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요. 하지만 결국 깨달았어요. 그래서 평생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순이 없이도요. 아니, 순이와 함께요. 마음속에서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붙잡지도 말고 완전히 놓지도 말고요.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뒤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서방이 죽고 30년쯤 지났을 때예요. 1887년쯤이었을 겁니다. 그 마을에 젊은 과부가 하나 이사를 왔어요. 26살이었는데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된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매화였어요. 매화는 남편과 겨우 1년을 살다가 과부가 됐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매화는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자식도 없는 과부를 누가 먹여 살리겠냐고요. 그래서 친정 근처인 이 마을로 왔습니다. 작은 오두막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젊은 과부가 혼자 살면 뭐하나. 재혼해야지. 그래도 정절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매화는 그런 말들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1년밖에 안 살았지만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매화는 남편 생각이 날 때마다 울었습니다. 혼자 방에서요. 그러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매화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매화가 눈물을 닦으면서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사람 없이는? 할머니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단다. 그리고 할머니는 김서방과 순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매일 밥상을 2개 차렸던 이야기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만 차렸지만 여전히 순이와 함께 살았던 이야기요. 매화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김서방은 끝까지 혼자 사셨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재혼 안 했지. 순이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어.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대. 순이가 항상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매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서방 이야기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매화도 밥상을 2개 차렸습니다. 하나는 자기 앞에, 하나는 건너편에요. 남편 자리였습니다. 매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감 밥 먹어요. 빈자리를 보면서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미친 짓 같았거든요. 하지만 계속하니까 조금씩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매화는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밥상 2개를 차리고 남편한테 말을 걸면서요. 그런데 한 달째 되는 날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매화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뭐가요? 매일 밥 차려줘서요.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저는 이미 떠났어요. 당신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매화가 소리쳤습니다. 놓을 수 없어요. 남편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놓으셔도 돼요. 저는 당신 마음속에 있어요. 밥상이 아니라요. 매화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당신은 아직 젊어요. 다시 사랑해도 돼요. 매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당신만 사랑할 거예요. 남편이 웃었어요. 그건 당신 마음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매화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세요. 그게 저한테 효도예요. 혼자 슬퍼하지 말고 잘 사세요. 매화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매화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밥상을 하나만 차렸어요. 자기 앞에만요. 건너편은 비워뒀습니다. 매화가 혼자 앉아서 말했어요. 영감 나 혼자 먹을게요. 미안해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삼켰습니다. 당신 말대로 할게요. 잘 살아볼게요. 매화는 그날부터 밥상을 하나만 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한테 말을 걸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영감. 잘 먹었어요, 영감. 김서방처럼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마을의 총각 하나가 매화한테 관심을 보였어요. 나이는 30쯤 됐는데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중매를 섰어요. 매화야, 저 총각 괜찮아. 착하고 성실해. 그만 혼자 살고 재혼해라. 매화는 고민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하지만 꿈속에서 남편이 했던 말도 기억났어요. 다시 사랑해도 돼요. 매화는 그 총각을 만나봤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착했습니다. 2사람은 몇 번 만났어요. 총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과부님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전 남편분을 아직도 그리워하십니까? 매화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리워해요. 평생 그리워할 거예요. 총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2번째가 되는 건가요? 매화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럼? 매화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전 남편은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제 옆에 있을 거예요. 다른 자리예요. 총각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충분합니다. 저는 부인의 옆자리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2사람은 그해 가을에 혼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신혼 첫날 밤 매화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밥 먹기 전에 항상 말을 해요. 무슨 말을요? 매화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전 남편한테요. 잘 먹겠다고. 새 남편이 잠깐 놀랐지만 곧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세요. 정말요? 네, 그분도 소중한 사람이셨잖아요. 저는 지금 부인 옆에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매화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서요. 다음날 아침 매화는 밥상을 2개 차렸어요. 자기 것과 새 남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조용히 말했어요. 영감 잘 먹겠습니다. 전 남편한테요. 그리고 새 남편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당신도 맛있게 드세요.
새 남편도 웃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사람 하나, 산 사람 둘이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매화와 새 남편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도 둘을 낳았어요. 매화는 평생 아침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영감 잘 먹겠습니다. 전 남편한테요. 그리고 새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당신도 맛있게 드세요. 새 남편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30년이 지났습니다. 매화는 55이 됐고 새 남편은 60이 됐어요. 어느 날 새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네? 혹시 전 남편분과 저 중에서 누가 더 좋아요? 매화가 웃었어요. 이상한 질문이네요. 그래도 궁금해서요. 매화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전 남편은 첫사랑이에요. 젊었을 때 만난 사람이죠. 당신은 인생의 동반자예요.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고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랑이니까요. 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섭섭해요. 새 남편이 웃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왜요? 여보가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전 남편도 잘 사랑했고 저도 잘 사랑하고 그게 좋은 거잖아요. 매화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제 마음을 이해해줘서요. 두 사람은 그렇게 늙어갔습니다. 매화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68배요. 임종 직전에 매화가 말했습니다. 영감, 먼저 갈게요. 첫 남편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새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고마웠어요. 평생. 새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았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여보 덕분에 행복했어요. 매화가 웃었습니다. 두 분 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새 남편은 매화를 첫 남편 옆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럼 서방님은 어디에? 새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묻어주세요. 부인은 첫 남편과 함께 있어야 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 돼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새 남편은 그 후 10년을 더 살았어요. 매일 아침 매화 무덤에 가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잘 지내요? 첫 남편분이랑 행복해요?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요. 그리고 웃으면서 덧붙였습니다. 언젠가 저도 갈 거예요. 그때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여보를 지켜볼게요. 그게 제 자리니까요. 새 남편은 78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대로 매화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묻혔어요. 세 사람의 무덤이 나란히 있게 된 겁니다. 첫 남편 매화 그리고 새 남편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누군가 덧붙였어요. 김서방과 순이 이야기랑 비슷하네. 사랑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거야.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 마을에 전해집니다. 김서방과 순이 이야기와 함께요. 그리고 매화와 두 남편 이야기도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웁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요. 붙잡아도 되고 놓아줘도 되고 함께 간직해도 된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김서방처럼 평생 한 사람만 마음에 두시나요? 아니면 매화처럼 여러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시나요? 둘 다 괜찮습니다. 사랑에 정답은 없으니까요. 다만 기억하세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게 옳은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요. 김서방도 순이도 매화도 두 남편도요. 모두 자기 방식대로 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요. 진심을 담아서요. 고맙습니다. 새 남편이 죽고 50년이 지났습니다. 1967년이었어요. 그 마을도 많이 변했죠. 전기가 들어오고 도로가 생기고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세 개의 무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첫 남편 매화 새 남편의 무덤이요. 그해 봄 한 대학생이 그 마을에 왔습니다. 민속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시골 마을의 옛 이야기를 조사하러 온 거였죠. 학생 이름은 진수였습니다. 23 청년이었어요. 진수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마을에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까? 위장은 이른이 넘은 할아버지였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있지. 김서방과 순이 이야기 그리고 매화 이야기. 진수가 노트를 꺼내서 받아 적었어요. 위장이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김서방이 매일 밥상 2개를 차렸던 이야기, 매화가 두 남편을 사랑했던 이야기로요. 진수는 감동했어요. 대단한 이야기네요. 위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마을 자랑이지. 그런데 이장님 혹시 김서방 후손이 있습니까? 이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자식이 없었으니까. 매화는요? 매화 자식들은 다 도시로 갔어. 가끔 명절에 성묘하러 오지. 진수는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3개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은 조용했습니다. 풀이 무성했고 비석이 낡아 있었어요. 진수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김서방님, 순이 할머니, 매화 할머니 두 어르신. 당신들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진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누가 대답하는 것 같았거든요. 진수는 서울로 돌아가서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조선 후기 민간의 사랑과 애도 문화였어요. 김서방과 매화 이야기가 중심이었죠. 논문은 학계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민속 자료가 아닙니다.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다룬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입니다. 진수의 논문은 책으로 출판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받았고, 어떤 사람은 눈물 흘렸고, 어떤 사람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1975년 한 과부가 그 책을 읽었어요. 이름은 영자였습니다. 35살이었는데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3년째 혼자 살고 있었어요. 영자는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우울하게 지냈고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그런데 김서방 이야기를 읽고 나서 뭔가 깨달았습니다. 나도 밥상을 차려볼까? 영자는 다음 날부터 밥상을 2개 차렸어요. 자기 것과 남편 것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까 위로가 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영자는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밥을 잘 먹게 됐어. 어떻게? 남편이랑 같이 먹으니까. 친구가 놀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잖아. 영자가 웃었습니다.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같이 먹는 거야. 친구는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영자는 괜찮았어요. 자기만 알면 되니까요. 석 달 뒤 영자는 밥상을 하나만 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한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어요, 여보. 그리고 영자는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구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웃기도 하고요. 친구가 신기해했어요. 영자야, 너 많이 밝아졌다. 영자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남편이 놓아줬거든. 뭐? 꿈에서 말하더라. 이제 잘 살라고.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사는 게 죽은 사람한테 효도지. 영자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재혼은 안 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마음속에 있었으니까요. 1980년대 김서방과 매화 이야기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신문에도 실렸고 라디오에서도 소개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3개의 무덤을 보러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어요. 100년도 더 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지? 어떤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건 똑같은 거야. 마을 사람들은 무덤을 잘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풀을 뽑고 비석을 닦고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안내판을 세웠어요. 김서방과 순이 영원한 사랑의 무덤, 매화와 두 남편 이해와 포용의 무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 앞에서 기도했어요. 저도 이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1990년 매화의 증손녀가 마을을 찾아왔어요.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40살쯤 됐고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요. 수진은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우리 증조할머니가 남편이 둘이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첫 남편은 일찍 죽고 재혼했지. 그런데 왜 첫 남편 옆에 묻혔어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게 증조할머니 유언이었대. 첫 남편 곁에 묻어달라고. 그럼 새 할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 묻히셨어. 본인이 원하셨대. 수지는 무덤을 찾아갔어요.
정말로 3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첫 남편과 매화가 나란히,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새 남편이요. 수지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증조 할머니, 눈물이 났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두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었다니. 수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기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요. 수지는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냈어요.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망설였어요. 전 남편한테 미안한 것 같아서요. 근데 증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수지는 서울로 돌아가서 재혼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끔 전 남편 생각도 했지만 죄책감은 없었어요. 증조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사랑은 여러 가지니까요. 2000년대 김서방 이야기는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김서방 역할을 맡은 배우를 칭찬했어요. 정말 잘 연기했어. 눈물 났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판했습니다. 너무 우울하지 않아? 매일 밥상 2개 차리는 게 건강한 거야? 그냥 정신과 치료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논란이 있었어요. 김서방이 한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거였죠.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병적인 집착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심리학자는 반박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애도 과정의 한 방식입니다. 문화적으로 봐야 해요. 그 시대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감동받았어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사랑이 느껴졌어.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드라마가 끝나고 그 마을은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주말마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무덤을 보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좋아했어요. 마을이 유명해지니까요. 하지만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요. 무덤 주변이 시끄러웠고 쓰레기도 많아졌습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유명해진 걸요. 2010년 한 영화 감독이 그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김서방 이야기를 제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드라마는 너무 각색이 많았어요. 진짜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감독은 몇 달 동안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옛 기록을 찾고 무덤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진수 교수도 찾아갔습니다. 진수는 이제 70이 넘은 노교수였어요. 교수님, 당신이 이 이야기를 처음 발굴하셨죠?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1967년이었지. 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진수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실연을 했거든요. 감독이 놀랐습니다. 네? 사랑하던 여자가 다른 남자를 선택했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마음을 달래려고 시골을 돌아다녔어요. 진수가 웃었습니다. 그러다 김서방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기억이라는 걸요. 김서방은 순이를 소유할 수 없었지만 평생 기억했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감독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잊으셨습니까? 그 여자를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지금도 기억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프지 않거든요.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감독은 그 인터뷰를 다큐멘터리에 넣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우리한테도 필요한 이야기야. 사랑하는 법, 보내는 법, 기억하는 법.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조용히 왔어요. 무덤 앞에서 묵념하고 조용히 갔습니다. 시끄럽게 떠들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안심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아는구나. 김서방님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2015년 한 젊은 여자가 무덤을 찾아왔어요. 28살이었는데 약혼자를 잃고 온 거였습니다. 약혼자가 사고로 죽었거든요. 결혼식 한 달 전에요. 여자는 매일 울었어요.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이러다 죽어. 김서방 이야기 알아? 한번 가봐. 여자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
하지만 친구가 계속 권했고 결국 마을에 갔습니다. 무덤 앞에 섰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내서요. 왜 나를 두고 갔어?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울음이 멈췄어요. 여자가 무덤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김서방님, 당신은 어떻게 견뎠어요? 70년을.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느꼈어요. 바람이 불었거든요. 따뜻한 바람이요.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해볼게요. 당신처럼. 여자는 마을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3개월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밥 먹어. 당신도 기뻐하겠지? 그날 이후로 여자는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약혼자한테 말을 걸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뎠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여자는 많이 좋아졌어요. 웃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여자는 고민했어요. 나 만나도 될까? 약혼자한테 미안한데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약혼자가 나타났어요. 웃으면서요. 괜찮아. 행복해. 그게 나한테 효도야.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약혼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것 없어. 나는 내 마음속에 있어. 새로운 사람 옆자리가 아니라.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여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만나볼게.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여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죄책감은 없었어요. 약혼자가 허락했으니까요. 꿈에서요. 아니, 마음속에서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매년 수천 명이 그 마을을 찾아가요. 세계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이요.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김서방처럼요. 매화처럼요. 그들이 보여준 것처럼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것을요. 밥상에서 마음속으로요. 옆자리에서 기억 속으로요. 하지만 여전히 함께라는 것을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